장마철,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공간 바로 욕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물막, 미끄러운 타일, 젖은 슬리퍼, 그리고 그 위에 선 어르신들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84세 현역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도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비가 많이 내리던 장마철의 새벽이었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새벽 5시 20분. 서울 동작구에 혼자 살고 계시던 78세 김명애 어르신께서는 하루를 시작하며 욕실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르신은 다시는 스스로의 발로 일어서지 못하셨습니다. 욕실 안에서 들린 것은 딱 하는 짧은 소리, 그리고 뒤이어 들려온 외마디 비명, 살려주세요. 당시 옆집에 살던 60대 여성 이웃이 놀라 급히 119에 신고를 하였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땐 김 어르신은 욕실 바닥에 쓰러진 채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하반신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셨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엑스레이와 MRI 촬영 결과는 모두가 예상했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이 부위의 골절은 특히 고령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옵니다. 단지 뼈 하나의 부러짐이 아니라 그 이후 삶 전체를 바꾸는 무서운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명애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생활력이 강하고 혼자서도 운동을 즐겨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하시며 건강을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욕실 바닥의 미끄러움은 그 모든 자립성과 활동성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50년 가까이 수많은 노년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제 기억에 오래 남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약으로도 수술로도 넘어지기 전에 삶으로 되돌릴 수 없었던 분들입니다. 김명애 어르신도 그 중 한 분이셨습니다. 고관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침대에 누워 계셔야 했고, 그 사이 근육이 빠르게 약화되면서 일상 복귀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수술 3개월 후 어르신은 휠체어를 타신 채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그날 매트를 깔아두기만 했더라면요. 어르신의 말 속에는 후회와 안타까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책임이 어르신에게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위험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도, 뉴스에서도, 가정에서도 장마철 욕실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해주는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말해야 할 때입니다. 장마철 욕실은 단순히 미끄러울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어르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사고의 현장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낙상 사고 중 47%가 욕실과 주방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낙상 환자의 30%는 6개월 이내에 걷는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중 절반 이상은 1년 이내에 일상 복귀를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단지 넘어짐 이상의 문제라는 사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는 늘 약과 치료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고를 피하는 법, 넘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 속에서 김명애 어르신처럼 갑작스럽게 삶이 무너지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명애 어르신은 사고 이후 단 하루도 예전의 걸음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지만 이제 재활 열심히 하시면 걸을 수 있으실 겁니다라는 말이 어르신의 눈빛에서 사라진 의욕을 되살리기엔 너무 늦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관절 골절, 특히 대퇴골 경부가 부러졌을 경우 수술을 마친다 해도
최소 3개월 이상 장기 침상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근감 소진과 욕창, 혈전 발생, 더 나아가 우울감, 사회적 고립, 그리고 치매의 발현 가속화까지 한 가지 사고가 전신의 건강을 파괴해 나가는 것을 저는 그동안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은 단 한 곳, 욕실 바닥이었습니다. 장마철, 우리는 습기를 감각적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장마철은 실내 사고 확률이 가장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표면 장력. 타일은 흡수가 거의 없는 표면 구조를 지니고 있어 물이 얇은 막처럼 남게 됩니다. 이 막은 마찰력을 거의 0에 가깝게 낮춥니다. 눈으로 보기엔 말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명한 물 코팅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둘째, 곰팡이막 비누막의 형성입니다. 장마철 욕실은 물과 습기, 그리고 세균의 이상적인 번식 조건입니다. 타일 사이 실리콘 틈이나 배수구 주변에는 미세한 곰팡이막이 형성되고 비누 거품 잔여물과 합쳐지면서 미끄럽고 끈적이는 표면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감각 저하입니다. 노년층에서는 발바닥의 진동 감각과 압력 인지 능력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즉 미끄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넘어지고 난 뒤에 인식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2019년에 진료했던 76세 이정래 어르신은 욕실에서 넘어져 손목을 다치셨는데 발이 미끄러지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어느 순간에 제 몸이 허공에 떠 있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끄러움은 슬리퍼가 막아주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욕실화만 잘 신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젖은 슬리퍼는 더 위험합니다. 고무 밑창이 물과 접촉하면서 더욱 미끄럽게 작용하고 장시간 젖어 있으면 박테리아와 곰팡이 번식의 온상이 됩니다. 실제로 욕실화에 쌓인 곰팡이로 인해 무좀이나 피부병이 재발하는 환자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욕실 바닥이 그렇게 위험한 줄 알았다면 진작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을 텐데. 맞습니다. 이 사고는 예방이 가능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경고 없이 갑작스럽게 넘어지고 치료보다 더 무서운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납니다. 김명애 어르신께서 병실 침대에 앉아 조용히 하셨던 말씀. 선생님, 걷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때 그냥 수건 하나라도 깔았더라면 좋았을걸요. 그 눈빛 속에 담긴 자책과 무력감, 그리고 세월에 대한 미안함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낙상은 단순히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시작점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장마철 욕실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김명애 어르신의 사고 이후 저는 오랫동안 제 진료실 책상 앞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 저는 의료진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다했고 수술도 성공적이었으며 이후 재활 프로그램도 안내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 나는 그분이 넘어지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왜 장마철 욕실은 특히 위험합니다라는 그 단 한 문장을 진료실에서 한 번도 먼저 꺼내지 않았던 걸까요? 병원은 수많은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대부분은 병이 생기고 난 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의사는 그 증상을 완화하고 처방을 내리는 데 집중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방이라는 두 글자를 언제부턴가 뒤로 밀어두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실 낙상 사고는 병원 입장에서는 사후 대응이 잘 되어 있는 질환입니다. 응급수술, 입원, 재활, 약 처방까지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진료 수가도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누구도 먼저 넘어지지 않게 하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사의 태만이라기보다는 의료 시스템 구조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수십 년간 하루 30명, 많게는 50명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하루하루를 치료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야 움직이고 수치가 올라가야 약을 바꾸고 다쳤을 때 비로소 사고를 인지합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의 사례 이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단 1분만 먼저 말해줬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 어느 날 제가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께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 선생, 병원이란 곳은 원래 아픈 사람만 상대하는 곳이라네. 안 아픈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지. 그 말은 저에게는 너무도 씁쓸한 진실이었습니다. 의학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학문이지만 병원은 병이 난 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사실 낙상은 단지 넘어지는 사고가 아닙니다. 그 사고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개인 삶의 질하락, 그리고 가족 전체의 돌봄 부담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 번의 낙상으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월 1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됩니다. 자녀들은 갑작스런 돌봄 문제에 직면하고 어르신은 심리적 상실감과 의욕 저하로 점점 더 빠르게 몸과 마음이 무너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또 다른 환자, 74세 박진순 어르신의 사례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장마철 베란다 창틀을 닦다가 슬리퍼가 미끄러지며 엉덩방아를 찧으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타박상으로 알고 병원에 오셨지만 엑스레이 촬영 결과는 천장골 골절. 즉시 입원 조치가 필요했고 이후 2개월간 재활을 진행하셔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가족 누구도 장기 돌봄을 맡기 어려워 결국 요양병원에 위탁하게 된 점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 이후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환자의 가족이 될 수도 있는 한 사람의 아들, 누군가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지고 난 뒤에만 대처하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기 전에 지켜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위험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겠다고. 병원이 하지 않는 말, 뉴스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경고를 이 영상에서만큼은 분명히 전하겠다고. 이 영상은 단지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저의 50년 진료 인생에서 얻은 가장 뼈아픈 깨달음이며 다시는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다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물기 어린 욕실 바닥 위를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중 누군가는 오늘 밤 김명의 어르신처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명의 어르신의 사고 이후 저는 제 진료실 책상 한켠에 낙상 예방 수첩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줄 되지 않는 짧은 메모였지만 차츰 환자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그 수첩은 50년 진료의 가장 중요한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수십 명의 어르신들과 수십 번의 낙상 사고를 겪으면서 가장 확실하게 효과가 있었던 5단계 낙상 예방 실천법입니다. 첫째, 욕실 타일에는 무조건 배수 구멍 있는 고무 발판을 깔아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얇은 매트를 사용하시거나 디자인 위주로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꺼운 고무 재질의 배수가 잘 되는 구멍 구조가 가장 효과적으로 미끄러움을 막아줍니다. 단, 23개월마다 한 번씩은 뜯어서 세척하고 말려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곰팡이가 발판 밑면에서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욕실화는 2켤레를 번갈아 사용하십시오. 한 켤레를 매일 사용하면 내부의 습기가 고여 슬리퍼 자체가 미끄러움의 원인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고무보다 미끄럼 방지 밑창이 있는 실리콘 재질로 선택하시고 건조된 신발과 젖은 신발을 구분해서 번갈아가며 사용하셔야 합니다. 셋째, 매일 아침 욕실 바닥을 마른 타월로 닦아주십시오. 이 단순한 행동 하나로 욕실 타일 위 투명한 수막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물기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물방울이 표면 마찰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어르신들은 어차피 젖는데 무슨 소용이냐고 하시지만 하루 한 번만이라도 바닥을 닦는 습관은 낙상을 30% 이상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실천입니다. 넷째, 발바닥 감각을 자가 진단해 보십시오.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찬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 보십시오. 즉시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신의 말초 감각 신경이 무뎌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미끄러짐을 인지하는 타이밍이 늦어지므로 낙상 위험이 현저히 증가합니다. 정기적으로 신경과에서 말초 감각 검사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째, 밤에는 욕실 조명을 은은하게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시는 어르신들께는 어두운 환경 자체가 위험입니다. 낙상 환자의 약 42%는 밤중 화장실 가는 도중에 사고를 당하십니다. 작은 센서 등이나 수면 등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눈이 부시지 않으면서도 동선이 확실히 보이는 조명 구조는 필수입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낙상의 7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관심과 습관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초 72세 정선옥 어르신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아들이 장마철이라고 제 방 욕실에 뭘 잔뜩 깔아놨어요. 귀찮기만 한데 꼭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웃으며 한 달만 사용해 보시고 불편하시면 말씀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어르신은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보다 걷는 게 편해졌어요. 발바닥이 더 안정적으로 닿는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처음엔 귀찮았는데 요즘은 없으면 불안해서 못 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변화입니다. 사고가 난 뒤에 후회가 아닌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 누군가가 조금 귀찮더라도 조금이라도 불편하더라도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꼭 여쭤봅니다. 어르신,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발판 깔아두셨나요? 이 질문 하나가 그분의 삶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 이제는 저만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역할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3개월이 지나 김명애 어르신은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병원에만 있다 보면 진짜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저는 다시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겐 너무나도 크게 울렸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좋은 약을 처방하고 좋은 병원을 추천하고 좋은 재활병동을 소개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을 다시 살게 만드는 건 마음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후 집으로 복귀하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휠체어를 사용하셨지만 하루에 30분씩 실내에서 보행기를 잡고 연습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욕실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셨다는 점이었습니다. 고무 발판을 2개 깔아 겹겹이 바닥을 보호하고 센서 등을 설치해 밤에도 욕실이 은은하게 밝혀졌습니다. 아드님은 욕실 벽에 간이 손잡이를 2곳 설치했고 슬리퍼도 뒷굽있는 논슬립 재질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받아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공간은 더 이상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아니라 삶을 회복해 나가는 재생의 장소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김 어르신은 보행기로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레 땀을 흘리며 자신의 다리로 진료실 문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의 딸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오늘 자랑하셨어요. 나 오늘 정 선생님 진료실을 걸어서 다녀왔단다라고요. 울컥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짧은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의사로서의 자부심이 마치 심장박동처럼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낙상은 삶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망가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도 결국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 저는 김 어르신을 통해 그것을 배웠습니다. 김 어르신의 사례 이후 저는 제 진료실 벽 한편에 새로운 문구를 붙였습니다. 건강은 약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건강은 바닥에서 시작된다. 이 문구를 처음 본 분들은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하지만 설명을 드리면 모두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 작은 바닥 위에서 얼마나 많은 삶이 무너졌고 또 얼마나 많은 삶이 다시 일어났는지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김 어르신의 아드님이 저를 따로 찾아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선생님, 사실 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발판 하나 깐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엄마의 삶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하셨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로 제 어머니가 다시 걷게 되셨습니다. 그날 저는 진료가 끝난 뒤 오랜만에 병원 뒤편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7월의 장마가 잠시 멈춘 저녁, 빗물이 채 마르지 않은 나무 벤치에 앉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살아왔을까? 욕실 바닥 하나로 시작된 그 사고가 그토록 긴 여정을 만들었고 다시 삶을 되찾게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겐 너무나도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김명희 어르신은 지금도 천천히 걷고 계십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일어나 스스로 씻고 스스로 밥을 지으시며 살아있는 삶을 다시 되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 덕분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또 다른 분들의 삶이 지켜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의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큰 것에서 찾으려 합니다. 좋은 병원, 비싼 약, 최신 의료기기, 유명한 의사. 하지만 제가 평생을 환자 곁에서 지켜보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은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김명희 어르신의 삶을 바꾼 것은 값비싼 치료나 수입약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단 하나, 욕실 바닥에 깔린 고무 발판 한 장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작은 물건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발판 위에서 다시 걸음을 시작한 어르신을, 다시 웃음을 되찾은 가족을, 그리고 그 가족이 저에게 보내준 손편지 한 장을. 선생님, 엄마가 혼자 일어나 욕실에 다녀오셨어요. 저희는 그 장면을 보고 울었습니다. 엄마는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라고? 그냥 고무 매트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가슴을 누르는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있어선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단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욕실 바닥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그곳이 젖어 있다면, 그곳에 물때가 껴 있다면, 그곳에 곰팡이가 피었다면 그건 단지 청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르신 한 분이 넘어졌다는 소식을 뉴스에서는 단 한 줄로밖에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 뒤에는 수개월간의 고통, 수천만 원의 치료비, 수많은 눈물과 죄책감,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시간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지금 여러분의 행동입니다. 욕실에 고무 발판을 하나 더 깔아주십시오. 밤에는 센서등 하나라도 켜두십시오. 슬리퍼를 젖은 채로 사용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 바닥을 마른 수건으로 한 번만 닦아주세요. 이 작고 단순한 실천이 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저는 84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현장에서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고가 말하지 않아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꼭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 카카오톡 단톡방, 어르신 모임에도 전해주세요.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낙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어르신 건강을 위한 지혜 함께 나눠요. 지금까지 건강 깜빡이었습니다.